안녕하세요. 뚱치 딸리아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9번째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영화고요. 1951년 영화입니다. 이 이전에 68번째 영화가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고 조금 같은 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보시면서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조지 스티븐스 감독은 1923년 무성영화 시절부터 촬영 감독을 했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필모그래피도 제법 많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인식이 된 거는 39년 건가딘, 42년 그해의 여인, 캐서린 해펀 나오는 영화죠. 그리고 51년 이 영화 너무 유명하고요. 그리고 53년 쉐인, 56년 자이언트 이런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오도 드라이저 유명한 작가고요. 이 작품은 1925년 원작을 이 사람이 쓴 거거든요. 이 작품의 이름은 An American Tragedy 해서 미국인의 비극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925년에 시오도 드라이저가 쓴 이 유명한 책을 영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1931년에 조셉 폰 스텐베르그 감독이 영화했어요. 그런데 뭐 그 영화보다는 다시 리메이크한 이 작품이 훨씬 각광을 받았죠. 조지 스티븐스의 이 작품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도 각본, 감독, 촬영, 의상, 편집, 음악까지 뭐 6개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작가는 마이클 윌슨,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당시에 헐리우드 그 블랙리스트 있죠. 공산주의 관련돼서 그 메카시 코드에 의한 거기에도 올라 있던 인물인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It's Wonderful Life 맨날 그 등장을 하는 프랑크 카프라의 영화부터 해서 52년 영화 Five Fingers 다섯 손가락 제가 소개해 드렸죠. 제임스 메이슨하고 다니엘 다리우 나왔던 영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7년 콰이강의 다리 그리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너무나 그 유명한 작품을 많이 시나리오를 썼던 시나리오의 대가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윌리엄 C 멜로우 마찬가지로 유명한 촬영 감독입니다. 제 동영상에서는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Bad Day at Black Rock 기억나세요? 그 스펜서 트래시가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거의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는 거죠. 그 영화 존 스터지스의 영화부터 해서 자이언트에서도 촬영 감독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페이튼 플레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7인의 총잡이 역시 존 스터지스 감독 다양한 이런 작품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츠 왁스만 너무나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저희 영화 중에서는 레베카 1940년 그리고 우먼 오브 더 이어 42년 그리고 To Have and Have Not 하워드 혹스 감독 제 동영상에 있죠. Sorry Wrong Number 아나톨 리트박 감독 영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선셋 대로 마찬가지고요. 빌리 와일더 감독의 그리고 히치콕의 이창부터 해서 뭐 너무나 유명한 음악 감독입니다. 주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몽고메리 클리프트 조지 역할을 맡아요.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해서 이스트만 가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 사업가 집안이거든요. 특히나 그 수영복 최상급 그 수영복 생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한 가문인데 그 가문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일푼에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종교 자선 단체에서 자라나고 거기에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인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분한 조지 역시도 13살까지 학교도 못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다 흘러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삶에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해 가지고 지금 이 삼촌의 회사로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분한 안젤라 비커스는 최상류층의 그 딸인 거죠. 그리고 뭐 스스로가 그 상류층의 그 젊은이의 리더 격입니다. 19살, 32년이고 이게 원래 1951년이지만 이게 출시된 거 50년에 찍은 거라 찍을 당시로 보면 32년생이니까 18살만 아주 그 뭐야 가능성 있는 엄청난 가능성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셜리 윈터스 저 이 배우 좋아해요. 셜리 윈터스는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그 주연급의 배우는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극적인 역할을 좀 많이 맡는 것 같아요. 조연으로서. 그래서 대표적인 역할이 보면 저의 그 동영상 중에서도 밤의 사냥꾼에서
로버트 민첨한테 살해돼서 죽잖아요. 그 물 밑에 빠져 있는 그게 셜리 윈터스고요. 최근에 보면 또 영화에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윈체스터 기억나세요? 윈체스터 영화에서도 그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남자한테 죽고 막 남자가 남편 될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여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이 영화에서도 만만치 않은 역을 보여주는데 이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몽고메리 클리프트, 엘리자베스 테일러, 셜리 윈터스 환상적인 조합에 이 영화의 배역에 적합한 그야말로 명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범접 불가인 몽고메리 클리프트 저는 이 영화 생각하면 한 10대 때 봤던 건데요. 처음 봤을 때가 그때의 그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그런 우수적인 느낌, 늘 슬픔이 배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하고요. 그리고 뭔가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들하고 특히나 많이 기억이 나는 게 그 내용적인 거 이상으로 그런 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 몽고메리 클리프트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주 좀 클로즈업 된 상태에서 서로 뭐 얼굴로서 포옹하는 그런 느낌의 장면들의 강렬함이 꽤 남아 있더라고요. 오래 수십 년을 걸쳐도 그 정도로 이 영화는 나름대로 줄거리 라인하고 같이 가는 음악하고 특히나 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출이 상당히 효과적이면서도 아주 그 수준 높은 작품이 아닌가. 뭐 하나 이렇게 뒤떨어지는 작품 부분이 없는 고전 영화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최대한 저는 이제 잘 이끌도록 해야 되겠죠. 감사드리고 많이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음악이 들어가고요. 첫 장면에서 저렇게 오토 스톱을 하는 거죠. 그죠? 저 인물이 차는 저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다가 네, 하나의 시선이 멎습니다. 뭘까요? 벌써 그 이스트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어때요? 수영복 일종의 광고죠. 그런데 수영복을 입은 게 여인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어떻게 보면 종교 자선 단체에 서 있었기 때문에 돈과 저런 어떤 욕망이 있어도 욕정이 있어도 모든 걸 갖다 억눌러야 되고 신만 바라봐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저게 낯설기도 하면서도 묘한 끌림이 있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맞닥뜨림이죠. 이스트만 회사에 가서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 좋아합니다. 뒤로 막 돌아섰을 때 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모는 차인 거죠. 근데 잘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운명적인 첫 부분은 저 이스트만의 간판을 보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냥 쏜살같이 잡을 수 없게 저렇게 달아나 버리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자동차. 저게 이제 영화의 모든 부분을 일단은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고마운 스탑을 해준 사람의 차는 본인의 어떤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과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좀 전에 차와의 엘리자베스 차와의 쿠페와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트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당히 큰 회사 같죠. 그래서 이스트만 씨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찰스 이스트만. 그러니까 행색도 그렇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입구에 이걸 제출하게 주어지 찰스 이스트만. 이걸 보고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장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이제 환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 계시니까 전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만은 자기 집에서 당구 다이 앞에서 저렇게 당구를 치면서 어, 여러 명사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2번 전화를 받으라고 하고요. 7시에 집으로 그러면 오도록 해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놓인
그 수표 책 이런 걸 보니까 금액이 자기가 만져보지 못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그 찰스 이스트만의 그 의자겠죠. 그 안에 앉아서 있는 겁니다. 어때요? 마치 그 엄청난 거대한 그 방 안에 아주 아기 같은 작은 느낌으로 그 본인한테 걸맞지 않은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배경이 온통 여자들의 수영복 사진이라 그런 어떤 앞으로 보면 그런 유혹이 단순히 여자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야망에 대한 어떤 불을 지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 보면 되게 그 공간하고 저 앉아 있는 어, 모습하고 언밸런스한 어떤 그런 느낌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뭐 35불 저런 거를 이제 사서 이제 갔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조지가 왔다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에이샤의 아들 조지 이스트만 하면서 가족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얼이고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찰스가. 그는 부모하고 달라. 왜냐하면 부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시카고에서 한때 우리를 전도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막 다 전도하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교회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이 나옵니다. 그 특히 어머님이.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부모하고 달라. 부모처럼 이제 막 앞서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매우 조용하고 다정해. 교육을 못 받았지만 야망은 넘치는 것 같아. 그리고 얼하고도 많이 닮았고 내 호텔에서 사원으로 일했는데 직장하고 여기서 직급을 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얘기하거든요. 뭐 특별한 걸 해줄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럴 거는 없고 직장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기 맨 끝에 안절부절 못하고 구부정하게 정면도 못 바라보고 옆쪽을 바라보면서 한 명이 서 있죠. 누굽니까? 왔습니다. 아주 그 공간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옷이나 그런 어떤 태도나 뭔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트만 씨께서 이리로 오면 아마 그 방앗간 같은 곳에서 일자리 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앗간이라고 아니 우리 회사에 일 많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얼한테 얘기를 하니까 얼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 타자나 그런 거 북이나 이런 속기 같은 거 할 줄 아냐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때요? 갑자기 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에 완전히 이제 그 시선을 뺏기는 거죠, 저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만 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진정한 만남은 이 일방적인 그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짐.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는 본인이 잡을 수 없는 존재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디에다가 몸을 둘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지낼 곳은 있냐고 그러니까 네, 이미 구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내일 얼한테 찾아가서 아침부터 일 시작하도록 해라 하면서 언제 식사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얼을 만났습니다. 얼이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자넨 이스트먼이라는 걸 잊지 말게.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여직원이 한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여직원 중 누구라도 이 직장 내에서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 안 돼. 그 부분 반드시 주의하기 바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 정말로 어때요? 휘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온 데다가 이스트만은 어쨌든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포장 부서고요. 그 수영복을 이제 포장해서, 네.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셜리 윈터스. 여기서는 이제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친근해졌을 때는 R이라고 부릅니다. 애칭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엔 어때요? 저렇게 다 일을 어리숙하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금방 익숙해져 있는 거를 보여주죠. 그리고 서로 저렇게 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시선은 서로한테 호감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일이 끝나고 나서 뭡니까? 나름대로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찰스 이스트만 앞으로. 자기가 이제 그 야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이 신문을 보는 거죠. 안젤라 비커스에 대한 그 관심이, 극도의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저기서 등장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죠, 머릿속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안젤라 비커스의 일거수일투족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문도 읽고요. 그리고 그녀가 나타나는 공간 앞에 저렇게 서 있는 거죠. 일종의 그 철문 같은 저런 것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안젤라 비커스하고 사이의 거리감, 계층의 그런 어떤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죠. 저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부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어떤 욕망의 대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느껴져요? 어둠에 속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밝음에 속하는 인물이 안젤라 비커스고요. 아까 그 신문 지면이라도 얼마나 환하게 비춰지면서 드러납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어떤 계층의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어때요? 본인의 어떤 공간에 속한 거는 이 어둠의 공간이고, 저 안젤라 비커스는 욕망을 스스로 해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욕망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자기의 공간에 들어가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거는 영화라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 들어갔는데, 저기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그 셜리 윈터스, 앨리스 역시도 그 공간이 대리 공간인 거예요. 저기에서 저렇게 시선을 마주하는 거는 둘은 같은 클래스에 소속을 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간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둘이서 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걸 보면 사람들이 사장님 조카를 꼬신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같은 처지야. 그러면 당신은 이스트만가 출신이잖아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걸요. 하지만 곧 좋은 자리가 나서 접수대회 같은 데로 가든지 자꾸 승진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일 배우기 위해서 우리와 있다는 거는 모두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맺음은 확실치 않아. 자기도 지금 어떤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네. 저렇게 옆에 보면 그 종교 단체죠. 자기의 어머니가 소속돼 있고, 그리고 본인 역시 어렸을 때 13살까지 학교를 못 간 이유도 여기에 저런 아이들처럼 같이 서 있기 위해서, 서서 저 자선 단체에 같이 들어가 있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왜 저 모습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은 또 맞닥뜨리는 게 자기의 옛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옛 모습이고 자기가 만나는 여자도 같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여자고, 그리고 근데 벌써 이제 손도 잡고요. 자, 당신은 언제나 혼자야. 그러니까 평일은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거야 하고, 예전엔 작은 농장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영복, 본인들이 수영복 그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영복 입고 한번 일요일에 한번 만나는 거 어때? 그러니까 수영을 못 한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못 오리 때문에, 자기가 조그마한 농장에 살았는데 연못 오리 때문에 늘 무서웠고 놀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연못 오리의 논란은 이 앨리스의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연못 오리의 놀람 하고 나중에 호수가 나오거든요. 호수에도 그 오리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과에 새가 있어요. 새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해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불안불안하네요. 혹시나 그게 될까봐. 자, 왜 일하러 왔냐? 우리는 가난했고 돈이 필요해서, 나 여기에 직장 없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어때요?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벌써. 네,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서 직장 구하고,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나도 기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 혼자 다니는 출입구예요 하면서, 여기가 제 집이에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하니까, 원하시면 언제나 본인, 그러니까 이 남자가 원할 때면 자기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스트만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저렇게 또 연이어서 키스를 하면서, 근데 어때요? 키스의 공간이라는 자체가 보면 아주 그 어두움이 드리우고 뭔가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결국은 아까 보셔서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결국은 삼각관계잖아요. 이렇게 엮이고 나중에 결국은 그 지금 조지는 벌써 그 누구야, 신문을 통해서고, 그리고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스트만 가에 갔을 때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분한 안젤라에 어떻게 보면 모든 관심이 좀 가 있는 상태긴 하잖아요. 그런 안에서 이 둘의 인물을 비출 때하고 안젤라하고 조지를 비출 때하고 여러 가지 그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차별적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잘 보시면 많은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